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극 쉐어링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2017년 10월 팟캐스트 이드치연구소 37회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공개된 팟캐스트는 음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 재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번에는 팟캐스트 AS 시간입니다. 35회 방송과 관련해 팟빵 이드치연구소 게시판에 이드치연구소 직영주가 받은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섭동님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35회 방송 중 활동가 의견 심리극 쉐어링 시간에 주인공에게 할 수 있는 말과 관련하여 심리극 주인공에게 가족을 생각해보라는 등의 직설적 쉐어링은 오히려 주인공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심리극 쉐어링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35회 방송 중 활동가 의견 심리극 쉐어링 시간에 주인공에게 할 수 있는 말에서 이드치연구소 직영주가 올린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다른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목격한 최악의 쉐어링은 어느 정신병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주인공이 되었던 공개 심리극이었습니다. 1993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보조자로 참석하여 심리극의 모든 진행 과정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심리극 도중 정신병원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한 마음속 갈등, 즉 양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심리극이 끝나고 쉐어링 시간이 되자 주인공을 향한 공감과 지지는 없었고 여러 관객들의 비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난의 주 내용은 목사는 함부로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인공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지의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관객들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용기 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이 끝난 뒤 주인공에게 따로 말을 건넬 용기도 없었습니다. 몇 년 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상황에 곧바로 개입해 중재하는 것도 모두 디렉터의 책임인데 당시 디렉터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쉐어링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라면 주인공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주인공이 타인에게 함부로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쉐어링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심리극을 통해 목회자로서 정신과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목사로서 입원 중인 정신과 환자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마음의 무게를 절반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개 심리극에서 공유해 주신 이야기들은 이곳을 나가면서 저만의 기억으로 잘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담자를 마주할 때마다 난노인 포지션을 통해 내담자를 계속 알아가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마주할 때마다 마치 내담자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상대하면서 마음대로 내담자를 가르치려 들거나 일방적으로 고쳐주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심리극에서도 난노인 포지션을 통해 주인공을 알아가고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쉐어링 시간에 주인공을 고려한 좀 더 깊이 있는 공감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주인공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대하면서 마음대로 주인공을 가르치려 들거나 일방적으로 고쳐주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쉐어링은 심리극 주인공을 향한 비판, 비난, 충고, 조언, 논쟁의 시간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기에 이럴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질문하신 섭동님은 심리극 주인공에게 가족을 생각해보라는 등의 직설적 쉐어링은 오히려 주인공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심리극 쉐어링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는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선 저는 일회성 심리극, 이벤트성 심리극, 한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이 모인 심리극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꾸준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꾸준한 관리가 가능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제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극에서 주인공의 자기 노출을 마음의 옷을 벗는다고 비유한다면, 쉐어링은 마음의 옷을 벗은 주인공이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참가자 모두가 주인공을 보호하고 마음의 옷을 입혀주는 시간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쉐어링 시간에 주인공을 향한 충고나 조언, 그리고 직설적인 표현을 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인공은 이미 심리극 밖에서 직설적인 말을 들어왔을 수도 있고, 스스로 자신에게 직설적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치료나 치료자를 통해 직면할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차후 팟캐스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 제가 팟빵 이드치 연구소 게시판에 올린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내용을 추가해서 심리극의 세계라는 책에 나온 문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쉐어링을 나누기라고 번역했고, 동일시와 집단치료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다른 집단 성원들 내에서 강력한 동일시가 자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의 나누기는 집단치료 작업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주인공을 덜 고립되게 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글의 제 의견을 좀 더 가미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객은 주인공의 심리극을 보면서 강한 공감을 느끼고 주인공과 동일시 되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심리극 쉐어링 시간에 이러한 특정 관객의 공감과 동일시의 공유는 심리극 진행에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리극 주인공은 역할 수행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을 정리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나와 같은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를 청취하시고 소감과 질문 그리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히 잘 읽고 답변하고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유의 기회를 주신 섭동님 감사합니다. 이상 심리극 쉐어링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드라마 치료, 느리고 느린 드라마 치료,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드라마 치료,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드라마 치료,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드라마 치료,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드라마 치료, 두통을 주의하는 드라마 치료,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드라마 치료,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드라마 치료, 기본에 충실한 드라마 치료, 주인공을 위한 드라마 치료, 함께 만드는 드라마 치료, 안전하고 마음 편한 드라마 치료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